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 정승진 뉴욕주 상원의원 후보 캠프에 새로운 스텝들이 합류했습니다. 오바마와 버니 샌더스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가들인데요. 이들의 합류로 선거 캠페인이 더욱 힘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퀸즈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 선상에 위치한 정승진 후보 선거사무소. 정 후보는 오늘 오후 로컬 미디어들을 초청해 새롭게 합류한 캠페인 스텝들을 소개하고 낡고 부패한 정치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를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정 후보 캠프에 합류한 스텝들은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가들입니다. 카일 설리번 매니저와 벤 바버필드 디렉터는 최근까지 버니 샌더스 캠프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퀸즈 YWCA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루미 씨와 중국계 데이비드 왕 씨까지 가세 전방위 선거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New Day, 새로운 정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유권자들이 바라고 있는 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 정치가 이 캠페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정 후보는 그동안 유권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변화와 지역사회를 위해 비전을 가지고 있는 리더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경험을 가진 새로운 스텝들의 합류로 선거 승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인 언론뿐 아니라 중국계와 주류사의 로컬 언론까지 함께 정 후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총기 남용으로 무고한 생명이 무참히 죽어나가지만 총기 규제는 지금 상태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 문제로 양당은 반목하고 상정된 관련 법안들은 줄줄이 부결됐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각각 2개씩 발의한 총기 규제 법안 4건이 20일 모두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테러리스트 감시 리스트에 올라있는 잠재적 위험 인물의 총기 구매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당의 법안도 민주당과 유사하지만 정부가 테러 위협 인물의 총기 구매를 차단시키는 과정이 까다로웠고, 찰스 그레슬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원조회 시스템 운영 예산을 늘리고 보다 정확한 정보가 실시간 입력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법안이 잠재적 테러 위험 인물의 총기 구매를 차단하는데 역부족이라며 반대표를 던졌고, 그레슬리 의원의 법안은 결과적으로 이미 시행 중인 규정과 큰 변화가 없다며 합일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법안이 총기 소지와 무장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위배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한편 이날 연방대법원은 반자동 소총 판매와 소지를 금지한 커네티컷주의 규제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뉴저지 펠팍에 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주민들이 반발하며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버클리 팰리세이드 파크 LLC가 펠팍과 포트리가 맞닿은 경계 지점인 14스트리트 습지 지역에 17층 높이의 주거 건물 건축을 계획 중입니다. 텍사스 어스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버클리 팰리세이드 파크 LLC는 원베드룸과 투베드룸 등 154가구와 165대가량의 차량을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아파트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개발사 측은 현재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측에 이 부지의 조닝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부지는 8층 높이의 건물까지 들어설 수 있도록 조닝에 묶여 있어 조닝 보드에서 승인이 있어야만 아파트 건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고층 아파트가 추진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자연 생태계 파괴와 인근 아파트와 바로 붙어 있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개발에 대해 반대하는 서명 운동도 펼쳐 이미 100여 장이 넘는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H-1B 비자 추첨의 비중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고급 인력 이민자 공정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취업 이민의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T 전문지 컴퓨터 월드에 따르면 민주당 조 러프구넨 의원이 고급 인력 이민자 공정 법안을 연방 하원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H-1B 비자 추천 비중을 최소화하고 적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H-1B 비자를 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 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일수록 H-1B 비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임금 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게 되는 취업비자 프로그램의 배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H-1B 비자를 신청하는 기업들은 임금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적정 임금의 150에서 200%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기업에 비자 발급을 사실상 보장해 줍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기업보다는 미국 노동자를 더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 데럴 아이사 의원도 참여하고 있어 초당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비리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관련 혐의를 조사하던 중 뉴욕시경 고위공직자 4명의 혐의가 드러나 모두 기소됐습니다. 브리트 바바라 뉴욕 남부지검 연방검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브루클린 관할경찰서의 마이클 해링턴 부서장과 제임스 그랜트 경정, 데이빗 빌라누에바 경사 등 4명을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경찰은 기업인들로부터 고급 식사와 무료 해외여행, 보석 등의 접대를 받고 기업인의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랜트 경정은 2013년 크리스마스에 기업인들로부터 어린이용 비디오 게임 세트와 부인을 위한 $1,000 상당의 보석을 받았고 해링턴 부서장도 어린이용 비디오 게임 세트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랜트 경정은 2013년에 제트기를 이용해 라스베이거스 여행 접대를 받았으며 이때 매춘 여성과 동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NYPD들의 이러한 혐의는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부패 혐의 수사 중에 나타났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후원금 불법 수수 의혹과 시장 재직 시절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게 뇌물을 준 기업인 제레미야 레이흐버그와 조나 레흐니츠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후원자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겐 아카데미 학생들의 AP 시험 합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리츠필드 고교가 예상 밖 선전을 했고 펠팍 고교 또한 좋은 성적으로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제공하는 2014에서 15학년도 학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수 목적고인 버겐 아카데미는 11에서 12학년 학생 전원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중 최소 한 과목 이상 AP 시험을 치렀으며 이 중 95%가 합격했습니다. 이어 2위는 리치필드고가 차지했습니다. 보통 버겐 카운티 북부 지역 학교들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리치필드 고등학교는 AP 시험 응시율 11%에 합격률 93%를 나타내 예상 밖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우수 공립교로 이름 높은 테너플라이 고교는 11에서 12학년 53%가 최소 한 과목 이상 AP 시험을 치렀고 합격률은 88%로 나타났습니다. 인근의 크리스킬 학교 역시 11에서 12학년의 절반이 넘는 57%가 한 과목 이상 응시했으며 합격률 86%를 기록해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결과는 팰리세이드 파크 고교의 AP 시험 합격률로 11에서 12학년 23%가 한 과목 이상 AP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률이 75%를 기록했습니다. 학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노던밸리 리저널 데마레스트 고교의 73%나 올테판 고교의 66%의 합격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수계 학생들의 멘토가 될 소수계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2년간 1,000명의 남성 소수계 교사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소수계 교사 지원 캠페인 NYC 맨터치의 일환으로 앞으로 2년간 $1,600만 투입해 소수계 남성 교사 1,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국은 이를 위해 소수계 남성 교사 추가 채용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교사 수료증 시험 준비를 위한 무료 워크숍 등을 개최합니다. 시험 응시료는 할인 바우처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현직 소수계 남성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워크숍과 새로 채용된 소수계 남성 교사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유급 여름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합니다. 시정부 통계에 따르면 공립교 소수계 학생은 85% 이상인 반면 소수계 교사는 전체의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소수계 남성 학생은 43%를 차지한 반면 소수계 남성 교사는 전체의 8%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소수계 학생에 비해 소수계 교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상 때문에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롤모델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배탈이나 식중독뿐 아니라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한 여름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해안가, 강가에서 맹독성 해파리가 출몰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몬마우스 해변과 쉐 루즈베리 강변 등 뉴저지주 해안가와 강변에서 해파리가 다량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주로 태평양 해안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맹독성 꽃모자 갈퀴손 해파리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뉴저지 해파리 출몰 지역에서 수영을 하던 한 남성이 해파리에 쏘여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한 바 있습니다.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부가 다량의 해파리를 끌어올리는 등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파리는 뉴저지뿐만 아니라 케이프 코드와 롱아일랜드 해협에서도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생물은 아니지만 해파리에 쏘이면 촉수의 독성으로 모기에 물린 것처럼 부어오르고 아프며 오한과 근육 마비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의식불명 등 호흡 곤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 해변가에서의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에는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K-타운 나잇 마켓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2년 전 첫 행사에 이어 젊은 타인전 커뮤니티를 불러 모으는 실속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전문 DJ의 흥겨운 음악에 행사장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릅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다양한 음식 부스들은 한국의 야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LA 한인타운의 심장부에서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치러진 K-타운 나잇마켓 행사엔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며 다민족 커뮤니티 간 교류 확산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A lot of times some people are kind of scared to come into Koreatown, but by doing an event like this where they feel comfortable, where they feel like, hey, you know what, this is not just for Koreans, but we could partake in this event too.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인보다 더 많은 타인종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탤런트 쇼케이스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무대가 마련됐고 각 부스에서는 경품 행사가 진행돼 참가자들의 행사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I expected it to be more smaller, less people, but it's really fun. Yeah, a lot of people. Different cultures, different races come together as one in like one community. I think it's really amazing. 한편 행사는 타 커뮤니티에 LA 한인타운을 알리고 젊은 세대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 문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0여 개의 푸드트럭과 60개가 넘는 벤더들이 참가해 젊은 층의 취향을 저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악과 패션 그리고 음식까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축제에서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 집안 살림에 보태기 위해 담배밭으로 나온 아이들, 니코틴에 중독된 아이들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 섬. 산기슭까지 펼쳐진 광활한 담배밭에서 앳된 소녀가 씨를 뿌립니다. 고사리 손으로 담배 묘목을 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Untuk membantu orang tua
dan memenuhi kebutuhan. 자기 키만한 담배 줄기에서 잎을 따거나 담뱃잎을 널어 말리는 일은 물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밭에 뿌리는 일도 모두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Kalau paling berat itu menyiram. Kalau tangan ya pegal-pegal, kalau bahu di sini sakit dan kepala berkunang-kunang. 아이들이 이렇게 하루 7시간씩 일하고 손에 쥐는 건 우리 돈 1,000원 안팎. 푼돈이라도 집안 살림에 보태기 위해 아이들은 학교 대신 담배밭으로 나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이 대부분 니코틴 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피부로 스며든 니코틴은 어지럼증이나 구토를 유발합니다. Kadang kok kayak detak, belangan, muta, batuan. Kadang rasa kayak tabu terus 특히 어린 시절 니코틴에 노출된 아이들은 두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The problem here is that, among the families we interviewed, very few of them had ever received any kind of meaningful education about what the hazards of the work could be for their kids. 필리핀의 수중 금광에선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금을 캐고 있습니다. 공기 호스를 입에 문 채 물에 잠긴 갱도로 들어가는 16살 제럴드. 수심 10m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머물며 금을 캐는 작업을 합니다. Para po sa pamilya, magulang. Yun lang po. 인근의 또 다른 채광장에선 어둡고 좁은 갱 안에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금을 캡니다. Tolong para mabuhay, para hindi siya mahirapan. 모래와 흙에서 금을 골라내는 작업도 금을 캐는 작업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금이 잘 달라붙는 수은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은에 중독돼 뇌 손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Children are working in the Philippines in absolutely terrifying conditioning that are life-threatening. They really risk their life, diving underwater, digging in these deep pits, or working with mercury. 국제 인권단체들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아동 노동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지카 바이러스를 퇴치할 지카 백신의 인류 임상시험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20일 AP 등에 따르면 지카 백신 제조사 미국의 이노비어와 한국의 진원생명과학이 초기 단계의 지카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합니다. 이노비어는 앞서 동물을 대상으로 지카 바이러스 백신 실험을 진행한 결과 강력한 항체 반응을 연구했습니다. 제조사는 조만간 건강한 40명을 대상으로 백신의 안전성과 면역 반응을 살필 예정입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목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20일 오전 2시쯤 할렘 방면으로 향하던 A 전철이 59 스트리트 콜럼버스 서클역에 도착했을 때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목을 칼로 찔렀습니다. 이들은 전철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21세 남성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의 1인용 공중 화장실이 모두 남녀 공용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뉴욕시 주택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모든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21일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표결을 통과하고 시장의 서명을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뉴욕시가 제공 중인 무료 무선 인터넷과 태블릿 기기가 포르노 시청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20일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무료 무선 인터넷 핫스팟 키오스크를 노숙자들이 포르노 시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링크 NYC 측은 보안 체계 사용으로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로 햇살은 뜨겁지만 습도가 낮아 쾌청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덥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